안녕하세요. 주르세배 줄리입니다. 네, 요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아이들과 책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책 육아를 하시다 보면 내 아이가 유독 좋아해서 정말 막 수십 번씩 읽어줘야 되는, 그래서 그 책 제목만 봐도 이제 엄마는 진짜 그 두통에 현기증이 오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책은 유독 아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들여다보지 않은 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이런 경험 안 해보신 분이라면 아직 책 육아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걸로.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가 절대 안 보는 그 책, 네, 그 책에 대한 건데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보는 책만 계속 보면 엄마 마음속에 뭔가 또 그 불편하고 거슬리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냥 마냥 책을 읽는 그 자체로도 잘한다 하면 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며칠 정도는 되다가 아이가 한 달 이상, 뭐 두 달, 세 달 계속 보는 책만 보고 그 책장을 지나칠 때마다 그 아이 코앞에 바로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절대 꺼내지 않은 그 책을 이제 보고 있으면 엄마도 어느 순간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책 육아를 해보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했던 책들이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우연히 아이가 읽게 됐을 때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아이에게 정말 인생 베스트 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이에 따라서는 비록 그 책을 꺼내 읽진 않았지만 그 책장에 늘 꽂혀있는 그 책의 제목, 또 커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봐오면서 그 시간 동안 그 책과 익숙해지는 감정을 쌓은 뒤에 어느 순간 탁 하고 꺼내 읽는 아이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잘 모르시면 이제 집에 책을 샀는데 한 2, 3년간 있으면서 아이가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리나 해야겠다 하고 이제 누구를 줘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처분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 육아를 제대로 하시려면 책은 가능한 좀 오랜 기간 집에 묵혀두실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는 해리포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가 해리포터를 이제 시작하고 2권까지는 쭉 잘 읽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이제 다른 책을 읽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멈추더니 정말 한 2년간은 해리포터 근처에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다른 책들의 어떤 재미에 빠졌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은 또 다시 꺼내서 이렇게 반복 독서도 참 즐겨하는 아이인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2년간 근처에 진짜 얼씬도 안 할 정도로 두 번 다시 들여다보질 않더라고요. 지금은 지나고 보니 이제 말이 2년이지 그때의 저로서는 엄마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얘는 정말 해리포터 종류의 그런 장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해리포터는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볼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물론 세상에 읽을 책은 많고 해리포터를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해리포터인데 정말 이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책도 좋아하는 아이인데 왜 하필 또 이 해리포터를 또 안 읽는 거야, 이제 이런 엄마로서의 안타까움이 뭐 당연히 컸죠. 그래서 그래도 좀 한 번쯤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리포터를 중단한 지 한 2년이 지나가는 겨울방학 어느 날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아이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읽었던 그 책만 반복해서 읽고 있더라고요. 뭐 그때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시리즈가 이제 펄시 잭슨 시리즈였는데, 펄시 잭슨 전 시리즈를 도대체 몇 번을 반복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었는데도 또 그렇게 간다고 하길래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금니를 살짝 이렇게 물면서 이제 그거 좀 그만 읽지 하면서 제가 이제 넌지시 해리포터를 좀 권해봤어요. 근데 예상대로 아이가 일단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기 해리포터 싫어한다고. 아니 근데 얘가 해리포터를 처음 읽었을 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지나고 뭔가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이제 해리포터를 안 읽는 동안 어느 순간 이제 싫어하는 책까지 된 거야. 왜 싫어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싫어하고 이제 안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아이의 말에 이제 공감을 해주는 신용을 해주면서 근데 엄마도 시간이 지나고 읽었을 때 처음 때보다 훨씬 감동을 느낀 책들이 많았는데, 아마 해리포터도 네가 지금 벌써 2년이나 자랐기 때문에 처음 때보다 훨씬 또 재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또 다른 책 읽으면 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의 마음을 살살 좀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반전. 세상에
애가 스토리를 빠져도 정말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 몰입을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럴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고 아마 본인도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 아이가 정말 해리포터에 얼마나 심취를 하는지 그때 저는 정말 신봤다 만세 삼창했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눈이 내렸던 날이라서 아이가 이제 밖에서 눈놀이를 실컷 하고, 이제 씻고 나서 저녁 한 6시쯤부터 이제 애가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기 시작하더니 정말 6시간 동안 정말 거짓말 못해냈고, 이제 6시간 거의 밤 12시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이제 자자고 할 때까지 아이가 꼼짝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해리포터만 꽂혀서 너무너무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니까 취침 시간은 제가 이제 자유로울 수 있어서 12시 넘어서 아이가 이제 더 읽겠다 해도 저는 이제 오케이는 했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내리 6시간 동안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때가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으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 6시간을 그 해리포터에 몰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 해도 그 정도로 깊이 몰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것도 약간 강요하다시피 해서 읽은 해리포터였는데 아이가 뭐 너무너무 빠지니까 그 경험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1권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리즈 7권까지 읽는데 한 달 만에 다 아이가 읽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그 1권만 읽는데도 거의 한 2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집중 듣기를 해가면서. 근데 아이가 막 스스로 스토리에 몰입돼서 막 빠져서 읽으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한 달 안에 전체 시리즈 7권까지 다 읽은 거는 참 엄마로서도 정말 아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 정말 양이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지금 제가 이렇게 원서 5권을 준비했는데 이 5권 같은 경우는 두께도 상당하죠. 근데 이게 800페이지가 넘어요. 5권 같은 경우는 870페이지. 네, 이거는 이제 870까지 되어 있거든요. 5권 같은 경우는. 또 뭐 마찬가지로 4권 같은 경우도 이게 양이 이렇게 두꺼운데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해리포터가 또 상당히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그 정도로 이제 몰입하고 스스로 읽다 보니까 두께나 시간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때가 아이 겨울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또 학원도 안 가는 아이라서 이제 워낙 시간 부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또 가능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책 육아의 성공 핵심은 바로 시간 확보라는 거. 아이가 우선 책을 읽을 시간이 원껏 확보가 되어야 이런 것도 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그 경험이 아이나 저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이 이 책을 고른 데 있어서도 아이가 평소에 좀 좋아하지 않았고 편견을 갖고 있던 책이었는데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읽게 됐고 정말 엄마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신뢰가 또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책유가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저만의도 그런 확신도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했거든요. 정말 그 영어 사교육 하나 없이 아이가 어쨌든 그 엄마표 영어로도 이렇게 성장해서 혼자 이 어린 나이에도 해리포터 정도의 책을 너무 몰입해서 읽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표 영어가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또 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벌써 지금 2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도 보면 아이가 또 새로운 책을 읽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해리포터 이 시리즈로 돌아와서 또 한번 정주행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책을 읽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해리포터 시리즈를 또 정주행하고 이런 식으로 벌써 해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만 해도 지난주부터 다시 해리포터를 아이가 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정주행을 하고 있던데 이런 책을 정말 인생에 한 번조차 읽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깊이를 자꾸 키워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좀 어리다면 아이들이 그 책으로 마음껏 탐색하고 정말 그 여러 번 반복 독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많이 확보하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해리포터 하나로도 전체 시리즈를 다 읽고 나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권에서 그 7권까지 일단 그 해리포터의 중심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8권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아이가 읽었는데 이 8권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그 주인공들이 이제 완전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 자녀들도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이어지는 어떤 스토리를 담은 그 또 시리즈가 8권에 있다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 이름이 The Hogwarts Library Set라고 이 세 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또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그 호그와트라는 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학교 이름이잖아요. 우선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제대로 좀 즐겁게 읽은 사람이어야만 좀 이해될 만한 그런 시리즈고요. 아닌 사람이 해리포터를 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 책을 읽게 되면 완전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뜬금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덕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후속편 같은 건데, 해리포터가 그 호그와트 학교 그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준비물 중에 하나로 있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학교 수업 교재로도 이제 쓰였던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이게 뭔지 알아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백과사전 같은, 그러니까 무슨 식물도감, 동물도감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법 세계 동물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제대로 즐겁게 읽은 사람이면 공감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원래 그 본편들보다 AR 레벨로 보면은 이게 좀 높아요. 점수대가 8.2에서 AR 8.2에서 8.8 영역돼 있으니까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책이잖아요. 그 점수 레벨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해리포터를 워낙 즐겁게 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레벨에 상관없이 안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제 읽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처음 읽기 전에는 이렇게 8점대 영역의 책을 아직 읽기 전이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게 뭐 8점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었던 거예요. 이제 해리포터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높은 레벨의 책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영화가 자연스럽게 한층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는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데 굳이 막 좀 어려운 책을 레벨업 한다고 읽으면 아이가 당연히 거부하거나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그 책 레벨이 그냥 뭐 높다 보니까 높은 줄도 모르고 읽게 되는, 네,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도 해리포터처럼 이제 영화로 좀 시리즈가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감상하시기도 너무 좋고, 또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해리포터 내용 안에 어떤 숨겨져 있던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또 도움도 되고, 또 그 해리포터와 이 영화 간에 어떤 서로 관련된 히스토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해리포터 하면 우리가 정말 유명한 그 캐릭터 중에 악당 그 볼드모어가 있거든요. 근데 볼드모어 하면 항상 그 같이 나오는 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 그 뱀이 원래 정체가 뭐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과 관련된 그 영화 시리즈를 보면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는 덕후들이라면 그런 것까지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리포터 하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 중에 영화 얘기를 정말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원서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잘 표현한 그 영화가 책의 시리즈에 맞게 전부 이렇게 영화로 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해리포터 원서를 읽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가족의 영화 시간을 정해서 그 영화와 함께 뭐 일주일에 한 편 요 정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이가 이 해리포터를 이제 읽는 기간 동안 막 엄마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고 또 막 엄마랑 공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아이랑 엄마가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아이가 막 신이 나서 엄마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것도 더 있고, 또 엄마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영화로 같이 이제 공감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이와 엄마의 또 관계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추억도 되고, 또 영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읽고 있는 이 원서를 또 영화로 만들어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너무 좋은 이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은 정말 다 필요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와 해리포터를 이제 한 주에 한 편씩 나눠서 영화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보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책의 내용을 영화로 이제 고스란히 담다 보니까 이 주인공들이 앞에 1, 2, 3편에서는 아직 그 사춘기 이전의 아이였지만 이제 뒤편으로 갈수록 이 주인공들도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이성 교제도 있고 이제 그런 씬들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랑 또 이제 성교육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해리포터를 보다 보면 라틴어에 대한 그 상식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 해리포터 얘기를 해보니까 까면 깔수록 정말 찐이네요.
저는 진짜 오늘 영상으로 이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해리포터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이 로드맵을 또 이제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리포터로 할 수 있었던 그 성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라틴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제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해리포터에 대한 저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